네, 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의 흐름은 언제 바뀔 수 있는지, 그 바뀌는 신호는 어떻게 되는지, 추세의 전환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끊임없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피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하락장이 마무리되고 상승장으로 넘어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기에 좀 안전하게 본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돈이라는 것은 물론 굉장히 좋은 거지만 우리가 돈에 대한 어떤 확실한 지식만 쌓는다 그러면 돈의 작용 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를 바탕으로 어떤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를 기다리는 어떤 타이밍이고요.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본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알려면 추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추세에 대한 제가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고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세라는 것은 대개 굉장히 어떤 트렌드라고 하죠. 추세, 경향, 트렌드라고도 하는데 이 추세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향이고 트렌드인데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추세를 볼 때는 주봉을 보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 주봉을 보면 조금 늦게 포착하고 조금 한 반박자 늦게 파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안전하게 추세를 확인하는 데는 주봉만한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20선이 주봉의 20선이 하락하다가 평평해지더니 그 위로 강하게 환율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이게 2020년 7월이고요. 그때부터 환율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바로 추세의 힘입니다. 통상 이렇게 환율이 끊임없이 오를 때 주식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하락을 하고요. 부동산은 또 반박자 늦게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토록 우리가 추세를 이해하는 것, 특히나 환율의 추세를 이해하는 것이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의 중요한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20선이 내려가던 것이 펑펑해지면서 올라오는 흐름 위에 완전히 안착한 시점을 어떤 상승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기본적인 어떤 추세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S&P 주봉을 가지고 추세를 한번 또 설명해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하락하던 20주선 위에 완전히 주가가 안착하면서 이 방향이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하는 이 시기가 본격적인 추세의 시작이다. 물론 이런 타이밍은 놓쳤어요. 그러나 이런 타이밍만 해도 뭐 3,100, 200 사이죠. 한 3,100 정도라고 보면 그 추세가 언제 끝났냐? 상승하던 20주선을 완전히 깨고 내려와서 이 시점이죠. 그리고 그 20주선을 결국 회복을 못했죠. 조금 올라가도. 그러면 상승 추세는 끝난 겁니다. 확실하게. 그 끝났을 때의 타이밍을 봐도 한 4,400은 되기 때문에 3,100에서 내가 추세를 잡아서 4,400까지만 끌고 가도 대략 한 50% 정도의 어떤 수익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작이 20년 6월부터 22년 1월까지 한 1년 5개월 동안에
지수로서 50%의 상승을 보고, 이런 추세가 확실히 서 있는 시장에서는 뭘 해야 되죠? 이런 업종 대장주를 만약에 공략하면 큰 무리가 없죠. 대장주. 이 당시에 대장주 뭐였죠? 테슬라 같은 종목, 애플 같은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렇듯 우리가 추세를 이해하고, 추세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 주봉의 추세를 이해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투자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연한 하락 추세예요. 아직은 누가 뭐래도 하락 추세입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하락 추세고, 이때 8월 달에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다시 끌려 내려오는 상황인 거죠. 아직 추세 전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라고 보여지고, 이런 추세가 형성됐을 때 상승일 때는 상승 방향으로, 하락일 때는 하락 방향으로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된다 그러면 돈 버는 어떤 속도와 능력은 탁월하게 개선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추세를 주봉, S&P 주봉을 받고, 이런 코스피에서도 거의 동일한 모습이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2020년 6월 달에 20선이 돌아서고 60선 위에 주봉이 안착하면서 추세가 형성이 됐어요. 이 무렵의 추세를 보면은 한 2100 정도 되죠. 주가 지수가. 물론 여기 1400에서 2100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어떤 상승은 내가 놓쳤다고 하더라도 그 뒤로 추세가 깨지는 20선을 완전히 이탈하고 20선을 회복하지 못한 이 시점, 2020년 8월까지 이때가 3200 정도, 3100 정도라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1년 2개월 동안에 50%의 지수 상승을 누릴 수가 있었고, 이때의 대표주들, 이때의 흐름을 주도했던 대표주들이 있죠. 플랫폼 주식들, 네이버, 카카오, 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 업종 대표주들, 이런 것들이 크게 올랐죠. 엄청나게 50%가 아니라 200%, 300%, 500% 오른 종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이 기간 동안에 10배씩 오른 종목들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봉에서 추세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이 추세가 한번 끝나고 나니까 그 뒤로 어떻습니까? 20선이 추세의 상단이 있고, 미국처럼 여기를 뚫고 나온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20주선의 하락 추세를 기반으로 수렴과 확산, 더 공포로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수렴했다가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전형적인 하락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추세를 이해하셨다 그러면 추세의 전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추세를 얘기할 때는 주봉을 봐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환율 같은 경우가 이렇게 환율이 하락을 하다가 언제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냐면, 마찬가지로 20주선이 하락에서 슬금슬금 상승으로 돌아오고 그 이후에 완전히 안착하는 21년 7월 달에 하락 추세를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이때의 환율 수준이 1130원 수준이에요. 지금 1430원이 넘죠. 그럼 이때 내가 환율, 외화 예금에 투자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략 30%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주식의 비중을 줄였을 것이고요.
또는 인버스에 투자했다고 하면 하락이니까요. 거기서도 못해도 50% 정도 수익이 또 날 수도 있죠. 그러면 따따블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는 능력이고 추세를 보는 눈이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락하던 20선이 적어도 수평으로 갈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다. 관심을 가지다가 상승으로 올라가고 그 위에 안착한다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는 끝났고 상승의 흐름으로 가는구나 라고 상승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베팅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하락에 베팅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락이 끝나는 무렵에 어떤 전환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게 뭐 환율만 그러냐면은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유가의 어떤 흐름의 전환을 보면, 물론 유가가 코로나 때 10달러 때까지 이렇게 내려갔었잖아요.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가 급하게 한 40달러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60선은 이제 하락이었기 때문에 좀 지켜보니까 다시 조정을 보였다가 60선도 올라가고 20선도 수평한 위에 유가가 안착을 해요. 이러면 20년 12월에 유가는 상승 흐름이 정해진 거죠. 이때가 한 45달러 수준인데 그 이후로 120달러까지 거칠게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추세에 동참했다 그러면 2배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능력, 유가의 주봉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추세를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추세라는 건 비단 주식, 환율, 유가, 심지어 부동산까지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고, 유가 같은 것이 그렇게 올라가다가 추세가 언제 끝나느냐? 22년 7월 달에 상승하던 20선을 거칠게 깨고 내려와서 20선을 회복을 못하고 그 위에서 찡꽁빵꽁 하다가 다시 크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뚫고 가는 줄 알았더니 안 가죠. 그래서 저도 하락 추세인 거는 분명히 봤어요. 이건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가 있었죠? 오펙에서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서 이러면 추세가 바뀔까? 왠지 굉장히 큰 뉴스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추세라는 놈은 아주 강해요. 추세라는 놈은 자체로 관성에 따라 움직이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20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뚫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못 뚫고 그 밑에 있죠. 그러면 어쨌든 이게 완전히 이게 수평으로 되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유가는 여전히 하락의 흐름이다. 이거는 좋죠. 이게 결국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또 바로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추세의 전환이 주봉으로만 볼래니까 좀 너무 답답하잖아요. 주봉에 20 내려가던 20선이 언제 이렇게 되고 언제 돌아가겠습니까? 시간이 꽤 걸리겠죠. 몇 개월, 수개월은 걸리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좀 답답하니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나라고 했을 때 이렇게 21선이 일봉에서 21선이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당시에 한 900포인트에서 한 1700까지 강하게 올라가는데 이 지수의 20선이 쌍바닥을 보일 정도면 대개 이런 주봉의 20선도 대략 이렇게 수평으로 가기 때문에 뭐 이 쌍바닥을 관찰하는 게 주봉을 관찰하는 거하고 또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봉에서의 쌍바닥을 봤다 그러면 주식이든 지수든 추세의 전환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마이크로하게 보면 5일선의 쌍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이 쌍바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쌍바닥의 심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그동안 물렸던 사람이. 근데 내려가니까 다시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쌍바닥인데, 엉덩이가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떨어지기도 전에 사람들이 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5일선이 쌍바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금요일 날은 떨어졌고, 이게 다시 21선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면은 쌍바닥을 타고 21선이 수평되면, 아직 주봉은 돌지 않았지만 일봉상에서 작은 흐름이, 어떤 개선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어떤 전환을 시도하는 어떤 하나의 단초죠. 이걸로 추세가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와중에 주봉까지도 수평으로 가지고 그 위에 주가가 위치한다 그러면 그때는 추세의 전환이고, 이런 모습은 추세 전환의 어떤 작은 시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S&P 500을 보면 지난 주말 금요일 날 많이 올랐는데요. 그 덕분에 S&P 500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5일선이 쌍바닥이긴 한데 약간 엉덩이가 낮은, 좀 기분 나쁜, 그러니까 이때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바닥권에 샀던 사람들이 조금 오르니까 팔았는데, 다시 내리면 우리나라처럼 이때보다 더 먼저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늦게 산 거죠. 좀 더 내리고 나서 샀지만, 대신에 어떻습니까? 20선 2를 21선 2를 강한 장대 양봉으로 우뚝 올라섰죠. 이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8월달 이후로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 위에 우뚝 올라선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S&P 500이. 근데 이런 우뚝 장대 양봉을 솟았다는 거는 이후에 이 흐름이 지속이 되면 20선도 올라오면서 시장의 흐름은 좀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시도가 된다. 그래서 5일선이 쌍바닥도 나왔고 낮지만 21선 위에 주가가 강하게 장대양봉을 솟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그러니까 시도를 해본다. 그렇지만 이게 내려가면, 이게 다시 이 밑으로 내려가면요, 다시 없던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고 기대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관찰해라. 관찰하고 그 흐름에 순응해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5일선까지 봤으니까 그 밑에는 뭐죠? 30분 봉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0분 봉에서 계속 내려오던 30분 봉에서 지금 하나, 둘, 3중 바닥을 보이면서 그 위에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S&P 500이. 이 내려오는 도중에는 한 번도 그런 높아지는, 여기는 이제 낮아지는 엉덩이 이중 바닥이 낮아지는 모습이죠. 여기에 잠깐 올라오긴 했었으나 이렇게 3중 바닥으로 올라오는 모습은 또 근래에 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작은 영역에서 어떤 하락의 흐름의 전환을 좀 시도한다. 바퀴 전환된 게 아니에요. 시도하는데 이게 성공할지 또는 실패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관찰해야 된다. 관찰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거를 따라간다. 추종. 그게 바로 추세 추종 매매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는 항상 그 흐름에 따라서 투자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